안녕하세요. 한은경입니다. 간호관리학 3강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3대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설명을 줄여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앞으로 앞전 시간에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조금만 줄여서 설명을 할게요. 1번 보시면 메이어의 인간관계론 있는데요. 인간관계론 나오면 우리 뭐 봐야 돼요? 고전기, 신고전기, 현대기에 나눠서 보시고요. 고전기 뭐 어떤 거였었죠?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그다음에 관리 과정론 이런 것들이 페어의 관리 과정론이요. 이것들이 고전기다라고 했고 신고전기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이다. 호손 연구다. 비공식적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인간에 대한 대우를 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인간관계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호관리자가 조직을 관리할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적절한 건 뭐냐? 인간관계론이니까 인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4번에 신규 간호사의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고충 상담을 했다. 비공식적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사람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사회적이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면 결국 동기가 부여되고 생산성이 증대된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관계론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보시면 관료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 간호 업무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거 과학적 관리론의 얘기다라고 할 수 있죠. 과학적 관리론이다라고 하면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직무를 표준화했고 분업화 시켰고 전문화 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과학적 관리론이잖아요. 그래서 간호 업무 지침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직무 표준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과학적 관리론에 해당한다. 간호관리 체계 모형이요. 간호관리자 체계 모형은 투입, 변환, 산출의 과정을 거치고요. 투입에서는 생산자 요소와 소비자 요소로 나눌 수가 있고 기타 물적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생산자다 대상자가 아니라 간호 제공자, 간호사의 입장이다.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생산자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간호사다라고 하면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가 어떤 걸까요? 간호사의 경험, 그죠? 간호사의 경험, 간호 인력, 간호의 업무량, 뭐 간호 직원의 기술, 태도, 교육 및 훈련,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생산자 투입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간호 인력, 경험, 태도 이런 것들이 생산자 투입 요소다라고 할 수 있고요. 2번에 보시면 간호 요구도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투입 요소다라고 할 수 있고요. 환자 상태, 간호 요구도 이것도 소비자에 대한 생산 투입 요소, 환자 중증도, 간호 요구도, 환자 분류 이런 것들 다 소비자 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간호 요구도 이거 소비자 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투입 요소에 따라서 변환, 기획, 조정, 인사, 지휘, 통제, 간호 관리 과정에 따라서 소비자 측에 대한 산출, 생산자 측에 대한 산출이 발생될 수 있다. 효율성에 대한 설명은 뭐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효율성이라고 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하죠. 효율성이 증대된다라고 했을 때 생산성이 증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말하는 것을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 활용 및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2, 3, 4, 5는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다. 기획 수립 시 관리자가 사용하는 의사결정 유형으로 오른 건 뭐냐? 의사결정 유형이다. 이렇게 삼각형 그리죠. 밑에 일선 관리자, 중간 관리자, 최고 관리자로 나뉘고 최고 관리자로 갈수록 비정형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의사결정, 선례가 없었던 것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 구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 비구조적인 거, 그리고 전략적인 거, 장기적인 거, 이런 것들이 최고 관리자가 사용하는 의사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적 의사결정, 실무자들이 한 거예요. 운영적 의사결정, 정형적 의사결정, 구조적 의사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찾아보시죠. 비정형적, 비구조적, 전술적 아니죠. 전략적 의사결정이 돼야 되죠. 전략적. 1번에 전형적, 구조적, 운영적이다라고 하면 이거 누구예요? 일선 관리자라고 할 수 있고요. 정형적, 비구조적, 전술적 의사결정. 이거 아니죠. 비정형적, 비구조적, 전략적 의사결정. 이게 최고 결정자네요. 정답 4번입니다.
5번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이것을 집계한 결과를 다시 설문지로 유답자에게 보내서 의견의 합립점을 찾는 창의적 집단 의사결정 기법. 의사결정의 기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의사결정의 지법, 명목집단법, 브레인스토밍, 델타의 기법, 전자회의, 브레인라이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이것을 집계한 결과를 다시 설문지로 보낸다. 이메일로 주고받고 우편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거 델파이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델파이 기법으로 보내는 거고요. 명목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대화나 토론 없이 개인의 의견을 제출하고 특정 아이디어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성원 간의 토론을 거치고 투표로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명목집단법이라고 하고요.